국가 부채는 종종 추상적인 숫자로 다뤄진다. GDP 대비 비율, 국제 비교, 관리 가능성 같은 표현은 일상의 감각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스며든다. 급여는 제자리에 머무르는데 공공요금과 세금의 부담은 조금씩 늘고 복지와 지원은 조건과 절차 속에서 체감도가 낮아진다. 은행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가계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주거 비용은 소득의 여지를 잠식한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가운데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부채는 위기의 신호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정의 언어로 설명되며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처럼 기능한다. 과거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도 위기는 소란 없이 시작되었다. 그때도 숫자는 관리되고 있었고 일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얼마나 늘었는가가 아니라 그 부채가 어떤 경로로 생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다. 국가의 숫자가 개인의 선택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어디에서 감지해야 하는가? 국가 재정이 확대될 때 변화는 즉각적인 붕괴로 나타나지 않는다. 공공 서비스는 유지되고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시장은 일상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유지의 이면에서 부담의 밀도는 서서히 높아진다.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만 그 재원은 미래로 이월되고 현재의 선택지는 점점 제한된다. 세금과 요금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지원은 선별적으로 작동하며 개인은 체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정에 참여한다. 부채는 위기를 알리는 경보가 아니라 현재를 연장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개인의 관리 능력 문제로 환원되고 구조적 연결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도 위기 직전의 사회는 유지되고 있었다. 중요한 질문은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담을 축적하고 있는가다. 지금의 안정은 비용이 보이지 않을 뿐인 안정인가?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대가로 얻은 균형인가? 경제가 유지되는 듯 보일 때 그 배경에는 소비의 지속이 있다. 통계는 거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급격한 하락을 피한 지표는 안정의 근거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소비가 소득이 아니라 부채에 의해 지탱될 때 구조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가계부채는 원래 시간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도구였지만 반복될수록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으로 고정된다. 소득의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소비가 유지되는 이유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선택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은 이를 위험으로 드러내기보다 분산과 관리의 언어로 설명한다. 망인은 연장되고 상환은 재조정되며 부담은 숫자 속에 흡수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국면은 위기 이전에 자주 관찰되었다. 성장은 생산성의 확장보다 신용의 확대에 의존하고 가계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이때의 안정은 실질적 성장의 결과인가? 아니면 부채가 대신 떠받치고 있는 균형에 불과한가? 표면적으로 보면 자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금은 유지되고 기업과 가계 모두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시장을 순환하지 않는다. 소비는 최소화되고 투자는 연기되며 자금은 계좌 안에 머문다. 이 현상은 단순한 절약이나 심리 위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유동성을 기회의 수단이 아니라 방어 수단으로 인식한다. 현금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위험을 견디기 위한 완충제가 된다. 금융 시스템 역시 적극적인 연결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자금의 이동 경로는 좁아진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유동성의 정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과 속도였다. 자금이 멈출수록 경제는 유지되지만 활력을 잃는다.
지금의 관망은 일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한가? 신용은 현대 경제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장치다. 현금이 부족해도 거래는 이어지고 투자와 고용은 미래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확대된다. 문제는 이 신용이 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대신하는 기반이 될 때 나타난다. 기업은 현금 흐름보다 신용 등급에 민감해지고 금융기관은 실물 성과보다 담보와 보증을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위험은 보이지 않게 한 곳에 모인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신용이 지나치게 매끄럽게 작동하는 구간이 존재했다. 연장은 자연스러웠고 재조정은 관리의 언어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신용에 대한 의존이 깊어질수록 작은 변화에도 반응은 과도해진다. 금리나 기준의 미세한 조정이 실물 전반에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신용은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그 신뢰가 조건부로 바뀌는 순간 흐름은 급격히 경직된다. 지금의 확장은 현금 기반의 견고함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신용이 멈추지 않기를 전제로 유지되는 균형에 불과한가? 국가부채나 재정지표가 당장 일상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중앙은행, 시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균형을 관리하고 시스템은 계속 작동한다. 그러나 개인의 감각은 그보다 먼저 변한다. 소득이 사라지지 않아도 선택은 줄어들고 가능하다고 믿었던 경로는 점점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직과 이동은 신중해지고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로 재편된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개인은 장기 계획보다 단기 안정에 집중한다. 이는 투기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합리적 반응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사회는 급격히 붕괴하기보다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로 굳어졌다.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렵게 축적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은 위기의 공포인가? 아니면 부채가 만든 구조 속에서 선택의 폭이 이미 달라졌음을 인식하는 과정에 불과한가?